사회에서 외모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개인의 가치와 성공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도 작용하기 시작했죠. 외모는 인생 자산이 됐어요. 누군가는 남보다 월등한 외모로 인기와 돈과 이성을 독식하죠. 누군가는 그 반대죠.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회적 압박감이죠. 더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한국에서 외모 집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통계는 흥미로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30 청년들 중 일부는 취업을 위한 외모 관리를 위해 피부과와 치과를 다닌 사례가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국제미용 성형외과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해요. 일본은 14위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옷과 화장품,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다이어트 등 여러 방법으로 외모 가꾸기가 이어지죠. 요즘은 군대 PX에서도 화장품 수요가 꾸준하다고 해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웹툰, 영화, 드라마에서는 외모를 소재로 다룬 컨텐츠가 생겨나죠. 소설 원작인 넷플릭스 영화 어글리에서 사람들은 어글리들만 사는 지역과 프리티들만 사는 지역에 나눠서 살죠. 그러다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성형수술 받고 프리티들만 살아가는 지역으로 옮겨가 살 수 있다는 세계관을 가진 영화예요. 프리티들은 심리적 걱정 없이 아름다운 신체를 갖고 프리티들과 만나서 행복하고 호화스러운 매일매일을 사는 삶을 살죠. 성형 유토피아예요. 어글리들은 그런 모습을 갈망하며 매일 거울을 보며 AI가 꾸며준 성형 후 자신 모습을 관찰하죠. 매일매일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은 부족하다며 무의식 중에 내재화하는 거예요. 마치 복잡한 한국 사회에서 외모 집착하는 모습만 똑대어 만든 영화 같죠.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외모가 있어요. 다만 3, 40년 전 한국은 외모보다는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배경, 충실성 등의 성격이 사람을 평가하는 더 중요한 기준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외모의 중요도가 갑자기 엄청 중요해졌어요. 게다가 외모 집착이 점차 증가하고 있죠. 누군가는 외모 집착을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불평등과 차별이라며 사회적 문제라고도 하죠.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왜 외모에 본능적으로 끌리는지, 왜 외모 집착이라는 문제가 생겼는지, 외모 집착은 무슨 문제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날 이런 외모 집착은 외모가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능력, 인생의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현상이에요. 주로 미디어, 광고, 영화, 소셜미디어 등이 강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인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뛰어나면 바로 SNS 채널 만들거나 BJ 하면서 후원금이나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엄청 유리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수익이 일반 직장인들 수익 몇 배 혹은 몇십 배까지 나버리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기, 곧 명성도 얻기 상대적으로 수월해지죠. 좀 과장하면 요즘 성공한 아이돌들은 21세기에 생겨나는 귀족계층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외모와 돈과 인기를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다른 동물 중보다 우월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은 대규모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걸 가능하게 하죠. 한 쇼드라마에서는 고깃집에서 일 안 하고 거의 노는 걸그룹 준비생에게 시급 2만 원, 일 열심히 하는 보통 남성 알바생에게 시급 1만 원을 주는 컨셉을 짓기도 했죠. PC방 알바 채용 조건 중 하나는 이쁜 얼굴이라고 하죠. 이들의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더 받죠. 이 전략이 실제로 수익에 꽤나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외모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이라면 V라인, 흰 피부, 큰 눈, 작은 얼굴, 높은 코 등을, 남성이라면 넓은 어깨, 큰 키, 남성스러운 외모 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외모 가꾸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뷰티 유튜버와 헬스 유튜버들은 구독자가 수백만 명이 넘고 전국에서 최상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간 의대에서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려고 기를 쓰죠. 소아과
의학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는 붕괴된다고 하는데 미용, 피부 등으로 쏠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물론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위험성과 책임 이유도 있겠지만 외모 집착 수요가 많으니 그만큼 큰 시장으로 자연스레 공급자가 몰린다고 보는 거죠. 인스타그램에는 바디 프로필 찍은 일반인들의 사진이 여기저기 널려있죠. 늘상 외모 신경 쓰는 방법은 다이어트가 있어요. 살이 빠지면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옷 맵시가 살죠. 팔레오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 비건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별의별 방법이 널려있죠. 누군가는 굶기도 하고 식욕 억제제를 먹기도 해요. 뭐든 적당하면 괜찮은데 과하면 문제죠. 적당히 다이어트하면 괜찮은데 영양 불균형 와서 몸 상할 때까지 굶기도 하죠. 식욕 억제제 먹고 불면증, 어지러움, 불안감이 유발되어도 살 빠지는 모습, 곧 외모 때문에 약을 끊지 못하죠. 외모를 위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이어트 안 하자니 살찐 상태로 있으면 누군가는 자기 관리 못한다고, 한심하다고, 능력 없다고 판단하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토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거식증에 걸려 뼈아픈 고생을 하기도 하죠. 외모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경쟁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외모를 신경 안 쓰려고 하자니 주변에서 차별받고 판단당하면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스럽고, 외모를 신경 쓰자니 다른 사람이나 이상적 아름다움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소외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외모에 신경 쓰면 남들이 뭐라고 할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또는 사회적 명성이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니까 외모에 집착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외모 집착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원래 이성의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생존과 번식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잘 나타낸 단서는 외모고요. 지나치게 눈이 몰려 있거나 멀지 않는 등 표준적인 이목구비는 호흡, 시각, 청각 등 기본적인 생체 기능성과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여성스러운 이목구비와 신체, 그리고 높은 목소리는 번식과 양육에 도움될 수 있는 충분한 여성 호르몬을 의미했죠.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는 건 난소 기능 저하 및 폐경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젊은 외모는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풍만한 가슴은 처짐의 유무를 시각적으로 판단함으로 신체의 젊음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납작하면 처짐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죠. 낮은 허리와 엉덩이 둘레비인 WHR은 육체적 건강성과 안전한 출산성 등을 상징했죠. 모래시계 체형이에요. 한 연구에서는 선천적 시각장애인도 마네킹 촉감으로 실험해보니 모래시계형 여성 몸매에 가장 큰 이성적 관심을 가졌다고 하죠. 골반뽕, 엉뽕, 가슴뽕, 산뽕이 속옷시장 필수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반면에 여성은 남성의 큰 키와 넓은 어깨와 근육질 신체를 선호해요. 현대의 키장남들이 깔창을 신고 그중 일부가 목숨 걸고 키 크기 수술에 참여하는 이유죠. 다른 외부적 위험이나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거나 사냥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에요. 먹거리를 잘 구해와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월한 유전자도 상징해요. 여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된 눈썹과 코에 T자가 부각된 남성적 얼굴과 낮은 목소리 가진 이성을 선호하죠.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은 갓 태어난 아이는 흔히 매력적이라고 불리는 얼굴을 가진 사람을 더 오래 쳐다본다고도 해요. 이와 같은 외모적 특징들은 남성이나 여성 입장에서 생존과 번식을 유리하게 한다고 판단하는 중요 단서가 됐어요. 물론 거기에 성실성, 충실성 등의 성격과 다른 기타 자원도 포함되지만, 외모는 생존과 번식의 최우선순위로 기여하는 단서였죠. 외모 선호는 본능적인 이끌림이에요. 그런데 21세기를 전후로 현대 인류는 그 누구도 살아본 적 없는 초밀집, 초연결적인 세상에 살게 된 거예요. 이전 단방향 소통을 하던 TV 같은 매체가 주류일 때는 외모나 패션 등은 거의 연예인들, 곧 TV에 나오는 사람들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SNS,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죠. 누구나 외모와 패션을 뽐낼 수 있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숨은 외모 고수들이 대중 앞에 등장하게 됐어요. 외모는 대중의 일상적인 고민거리로 확산됐어요. 이제 그들의 사회적 가치는 SNS에서 좋아요와 팔로우 등을 실시간으로 평가받는 상황에 처했죠. 이제는 전국적인 경쟁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있던 많아야 몇십 명보다 잘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하고 비교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대다수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하게 되는, 절대 다수는 질 수밖에 없는 외모 경쟁 게임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외모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헤어스타일, 화장법, 피부관리, 운동, 옷차림, 성형 온갖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며 집착하게 되죠. 엘리베이터에 거울 있으면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이 그 거울이 된 거예요. 문제는 그 거울을 통해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존재와 내 얼굴을 시도 때도 없이 번갈아가며 비교하며 생기는 심리적 고통이죠. 양방향 미디어는 외모 집착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외모를 지향하는 본능을 강화시키는 증폭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연결성은 기존의 길고 깊고 좁았던 사람 만남 패턴을 짧고 얇고 넓은 만남으로 바꿨어요. 자연스럽게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표면, 곧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답고 어쩌고는 외모 다음 문제가 된 거죠. 외모 집착의 또 다른 원인은 영속적인 공동가치관의 소멸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어요. 사후세계를 믿는 문화권에서는 지구상 이 현실에서의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보지 않죠. 다른 세계라는 대안이 있으니까요. 기독교가 될 수 있고 무슬림이 될 수 있고 외계인을 믿을 수도 있고, 아무튼 흔히 이런 영속적인 공동가치관은 종교라고 불리죠. 또는 이데올로기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관점에 따라 자기 기만이 될 수도 있죠. 요즘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공동가치관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실상 사라졌다기보다 대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물질 만능주의죠. 한국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토속신앙 등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요즘은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또 다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며 사람들을 한데 모아 실존적 불안을 줄여준 공동체주의적인 구호는 이미 사라졌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크리티컬한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전이에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 수백만 년 동안에 심지어 종교도 해결해주지 못한 기아, 질병 등을 해결해주고 있으니 말이죠. 무신론자들이 되어버린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곳이 단 하나뿐인 세상이에요. 이들에게 대안은 없어요. 그저 이 순간 최선을 다해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 몰입하게 되고 현실이 내가 가진 세계관의 모든 것이다 보니 이곳에서 모든 것을 최대한 튜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튜닝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가 외모 튜닝이고요. 집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외모 집착 경향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외모 집착을 줄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외모가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데 유리하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나는 외모를 남보다 덜 추구한다? 잠재적인 사회적 자본을 남들에게 양보한다? 그러니까 더 잘난 이성,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돈 등을 포기한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경쟁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외모 집착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되어도 내버려 둬야 되냐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없애거나 SNS를 막는 등의 환경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업도 원하지 않고 사람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딱히 이것을 주요 문제로 여길 만큼 큰 위험성이나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이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외모 집착이 오히려 다이어트 약 판매, 성형 서비스 제공, 다이어트 식단 가이드, 헬스 PT, SNS 광고 집행 등 수익 창출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공급 과잉 시대에서는 기업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 불만족, 낮은 자존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개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비슷한 기업 쪽에 붙어서 내 심리적으로 오는 괴로우나 외모를 계속 튜닝하며 사는 삶을 살거나
이해관계의 반대편에 붙어서 버둥버둥 발버둥 치면서 사는 거예요. 전자와 같이 계속 튜닝하면서 산다는 건 대다수처럼 지금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만 버둥버둥거리며 저항한다면 가장 먼저는 물질 만능주의 대신 실존적 불안을 줄여줄 수 있을 다른 영속적인 공동가치관을 내재화시키는 게 시작점 같아요. 이를 통해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 외모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질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뜬금없이 기독교를 믿는다거나 불교를 믿으라는 건 거북스럽죠. 또 갑자기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풍겨나오는 분위기에서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기반한 일관된 유니크한 외모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유튜버나 저자들이 책에 많이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다른 영상에서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뤄볼게요. 두 번째 방법이 되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긴 한데 굳이 버둥버둥 저항하며 살아본다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외모 집착이었습니다.